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암살 시도범으로부터 피격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상태가 호전이 돼서 오늘 퇴원한다고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텐데도 불구하고 당 안팎의 현안이 산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행여나 후유증이나 생기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곧바로 국회나 당사로 출근할 정도는 아니어서 당분간은 자택에서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을 감안해서 더 빨리 퇴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가장 긴박한 현안으로는 비명계들의 탈당 문제, 그리고 쌍특검 재표결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 협상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이재명 대표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 당분간은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하시면서 당무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경찰은 범인 김진성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오늘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상도 당적도 공개하지 않을 거면서 무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게 있을까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수사기관이 마치 정치적인 목적을 띤 정당처럼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 저렇게 테러를 당해도 신상 공개를 하고 남을 텐데, 제1야당 대표를 암살 시도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신상을 비공개한다? 이건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최초 수사 시작 때부터 단독 범행인 것 같다라고 발표할 때부터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 수사 중인 경찰이 프로파일링 결과 김진성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극단적인 신념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중앙일보가 경찰 발표에 앞서 이런 보도를 했다면 경찰이 오늘 발표할 수사 결과는 답이 나온 것이죠. 범행 동기는 극단적 신념에 따른 단독 범행. 그렇다면 정당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감이 기본이 됐다는 소리라는 것인데, 그래서 정당을 비공개하는 것인가 봅니다. 윤석열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촉은 왔습니다. 결론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당국이 당적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하거나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것이다 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틈만 나면 특검 카드를 꺼내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당대표 관련 사건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이라는 말은 윤석열과 국힘당이 입에 달고 살던 말입니다. 야당 대표를 암살하려 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국힘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특검 밀어붙여야 합니다. 단독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지요.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 얘기만 하면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왜 그렇게 거부권 남발은 잘하는 걸까요? 어제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국힘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이후 177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국힘당의 특검 삭제 주장에 김진표 중재안으로 특검은 배제된 알맹이는 쏙 빠진 법안입니다. 특조위는 구성을 하되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별법이 통과가 되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또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인 겁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당과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해서 또 거부권 행사하면 부담이 되니 그 책임을 여당에 은근슬쩍 또 넘기겠다는 소리죠. 지켜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3천억 원이나 들여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이 시국에 국민 세금 3천억 원이나 들여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웬 말입니까? 정말 하는 짓마다 비판받을 일들만 골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문제를 두고 연일 기레기들과 의사단체에서 문제를 삼으며 정쟁화하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렇게 정쟁하고 있는 단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 당직 교수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원 요청을 했고 전화를 받은 해당 교수는 헬기 이송은 이재명 대표의 출혈 등 상태를 고려해 자신이 제안을 했고 의학적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 실장으로부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응급 환자 수술할 수 있냐, 환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천 비서실장이 응급 환자라고만 해서 환자가 이재명 대표인지 몰랐고 무슨 환자냐라고 되물은 끝에 천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말했다. 천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보호자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받기를 원한다. 전원 수용을 요청했고 A 교수는 주치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들어보고 전원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천준호 실장이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에게 전화를 바꿔주며 A 교수를 포함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이재명 대표의 상태와 엑스레이 검사 영상 등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교수는 헬기 이송은 내가 요청했다. 민주당은 저랑 헬기 얘기를 10원어치도 한 적 없다. 다만 헬기 요청은 서울대병원에서 안 했다. 이송수단은 절차상 전원을 보내는 병원이 요청해야 하는 만큼 헬기를 부른 건 부산대병원이다 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2일 낮 12시 41분 소방당국의 출동 요청을 의뢰한 것은 부산대병원이었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전적으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전원과 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을 치는 것일까요? 기승전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자, 한편 현근택 변호사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서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탈락 대상이다 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이재명 대표는 너무 심하지 않냐?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당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조중동 프레임에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